2017년 이전의 산부를 잇더라도 2017년 이후의 산부는 어떤 상황이냐면 기업 사냥을 하는 투기성 자본들이 계속 이 회사를 먹으려고 하던 시기예요. 그래서 몇 번 주인이 바뀌는 게 그렇죠. 그런 과정이고 지금 현재 주인도 그런 자본이에요. 성격이. 예를 들면 부동산 투자를 하는 자본이고.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뭐 사모펀드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돈 많은 사람들의 집단. 예. 그런데 그 돈의 성격은 정확히 알 수 없는. 이 투기 자본의 가장 큰 이 건전 자본과의 차이는 뭡니까? 엑시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렇죠. 근데 그 엑시트 시기는 어떻게 하면 좋은 겁니까?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거거든요. 그렇죠. 보면 제일 빠른 방법이 뭡니까? 주가 조작하는 게 제일 부양하고 빠른 방법이죠. 도망가는 거죠. 전형적인 그 흔히 말하는 먹고 튀기. 네, 먹고 튀기. 이 과정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이 몇 차례 있었어요. 그러니까 그래서 그 지점에서 원희룡 장관을 앉혀놓고 멱살 잡고 물어봐야 되는 게 왜 2023년도에 이런 찌꺼기밖에 없는 회사를 우크라이나에 데려갔냐는 거예요. 그렇죠. 중요하죠. 아무 실적도 없이.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판단을 한 거냐? 아하. 그러니까요. 아니 아니면 누가 위에서 시켰냐? 그럼요. 예. 원희룡부터 V냐, V1이냐, 뭐 이런 것도 따져야 되는 거고. 예. 독자적 판단이냐라고 물어보는 거 아니라고 할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증거들 확보하는 거예요. 그렇죠. 그 원희룡 전 장관은 수사, 이거 뭐 소환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, 예. 그럼 수사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어떤 진실에 가까운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. 이런 거 같아요. 좀 다른 얘기긴 한데 팩트가 나오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거든요. 그렇죠.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. 팩트 그대로 놔두고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길. 예컨대 이상민 같은 경우는 단전단수 지시는 이제 생기는데 예. 문건을 이렇게 직접 받은 건 안 되니까 멀리서 본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. 예. 소모주처럼. 예. 그런 것처럼 우리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예요. 팩트는 우리 못 건드리니까 이거는 가자. 그 팩트들을 계속 많이 찾아내는 게 특검 작업이고 만약에 원희룡 지금 말씀하셨는데 피할 수 없잖아요. 그럼 자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. 아마. 좋습니다. 지금 이 내용들이 특검의 수사 내용이고 지금 방금 속보가 하나 나와서요. 그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 관련해서 진행이 된다 만다 그랬을 때 예결위 소위는 일단 통과를 했다는데 국민의힘이 다 퇴장을 했다 그래요. 그래서 또 갔습니까? 여당 단독으로 지금 진행한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와서 좀 전해드리고요. 시간이 뭐 거의 다 됐습니다만 세 분 지금 파이팅이 좋기 때문에 일부에서 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건드려 봅니다. 이상민 전 장관 집에서 나온 32억. 그 깜짝 놀랄 만한 큰 금액 뭐라고 추정하세요? 제가 너무 고민을 해봤어요. 와, 저 어떻게 저도 법조인이기도 하지만 법조인 계시지만 판사들 중에 집에 32억 있습니까? 3,000원도 없어요. 3천만 원도 없어요. 암만 생각해도 300도 잘 안 갖고 있거든요. 뭐한 30만 원 정도 있으면 많이 있는 건데 예. 30억을 갖고 있다. 판사들이 저 현금을 또 요즘은 현금으로 뭘 할 수도 없습니다. 어떤 거래를 하겠습니까? 다 1,500 정도만 되면 은행에서 다 알고 있거든요. 그렇죠. 근데 30억. 그래서 여러 제가 고민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뭔가 합법적이거나 떳떳한 건 아닌데 에르메스 가방에 이렇게 또 넣었다는 것도 8개, 9개 놀라워요. 된다는데. 네. 그럼 누굴 또 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. 그래서 저는 그냥 제 혼자의 좀 상상은 뭐냐 하면 뭔가 자기 건 아닌데 맡아둔 돈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. 전달해야 될 돈.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. 저런 걸 갖고 또 특검이나 다른 조사기관에서 압수수색 들어올 수도 있는데 겁이 나서라도 돈 다 채워넣지 그걸 떳떳하게 갖다 놓 에르메스 가방에.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은.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. 영장 칠지를 시기를 예상 못했던 것 같아요. 타이밍을? 그 집이 비었대잖아요 그때. 그렇죠. 아예. 지방에 가 있었다 그러죠. 네, 그래서 시기를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보통 변호사가 집에 현금 많이 가지고 있으면 탈세입니다. 그거는 현금으로 수임료 받고 신고 본인이 안 하는 변호사기 거. 때문에 잘 안다. 그 주변 어른들 보면은 그리고 억 단위의 수임료 이런 건 없어요. 저한테 30억은 없어요 우리가. 300만 원 받기도 힘들어 저는. 근데 저렇게 수십억을 버는 건 정관 출신들이 큰 건 하나 해가지고 현금 받을 때 그리고 자기 뭐 수임 제한이라든지 이런 거 있어요. 예. 요즘에 정관들이 하도 이제 돈을 많이 버니까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역에서는 수임하지 마 이런 거 제한이 있을 때 저런 식으로 비공식적으로 정식 수임 계약서 체결 안 하고 현금 뒤로 받고 그런 걸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그런 돈일 수도 있는 거고 정치인은 집에 현금 있으면 뇌물 아니면 금일봉이죠. 근데 이 사람은 정치인이기도 하고 법조인이기도 했다. 그럼 이거 다 섞여 있을 수도 있겠다 이걸 차곡차곡 참고해. 예. 그 돈을 뭐 한 방에 다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. 자, 법조인들의 상상과 추정은 이 정도였어요. 예, 우리 저는 이것밖에 안 돼요. 민환 기자, 김한 기자는 어떤 추정을 합니까? 저는 액수가 현실적이지가 않아갖고 어떤 상상도 되지 않는데 지금 주머니에 얼마 있습니까? 아예 없습니다. 지갑도 안 갖고 왔어요. 네. 네, 그리고 요새 5만 원짜리 2장을 가끔 ATM을 보면 찾잖아요. 네. 그 돈을
지갑에 넣고 다니면 그 다음 달에도 그 돈이 그냥 현금 쓸 일이 없어. 뭐 카드 쓰니까. 카드 쓰니까. 그래서 네, 결과적으로 이 5만 원짜리 어떻게 쓰냐? 술 먹고 집에 들어갔을 때 용돈 줍니다 그냥. 지갑에 이게 있어서.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 생활을 하는 사람의 감각으로 보면 요새 현금 쓸 일이 별로 매우 없어요. 납득이 안 돼요. 네. 근데 이렇게 돈을 싸준다. 근데 저는 이거가 돈이 있는 것도 문제인데 이상민 장관이 안 치운 것도 메시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. 안 치운 거기에 것도? 오히려 주목해요. 왜냐하면 본인이 당연히 수사가 들어오는 거고 이 돈이 발견되면 자기가 여태까지 발생했던 논란보다 더 큰 논란이 날 걸 당연히 알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을 안 치우고 그대로 집에 두고 있었다. 그러니까 이게 수사로 밝혀져야겠지만 그럼 이상민 장관 입장에서는 이 돈이 노출되는 게 오히려 유리한 상황이었던 그러니까 건가? 말하자면 걸리고 싶었다. 네, 뭐 이런 건가? 그거가 아니면 사실 납득이 안 가는 행위도. 그러니까 그 돈을 개인적인 거든 뭐 배달을 위해서 갖고 있던 거든 뭐 정권과 관련된 특활비든 뭐든 그 돈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면 무조건 제일 먼저 치웠을 텐데 지금 아직까지 그 샤넬 구두랑 못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김건희 예, 그거는 예. 그렇게 이제 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 집에 수사가 들어올 걸 알면서도 두고 있었던 이유가 뭐냐? 거기서 좀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? 심지어 금고도 열려 있었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지난 2월에 있었던 압수수색 과정이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전원으로 들려오는 것이고 이후에 이것이 어떻게 정리될까? 뭐 일각에서는 검찰 개혁과 또 연결시키는 분들이 있어요. 검찰에서 흘린 거 아니냐? 2월달에 있었던 일이 지금에 이렇게 막 나오는 것은 검찰이 항상 검찰 개혁으로 쪼임을 당할 때 그럼 수사를 분리시켜서 그럼 경찰 줄 거야? 그럼 경찰은 괜찮을 것 같아? 이 얘기를 항상 하는데 그 경찰의 최고 수장이 행안부 장관. 그렇죠. 뭐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검찰에서 흘린 거 아니냐라는 음모론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근데 이 정보의 소스가 경찰 수사관들이었잖아요. 그러니까요. 압수수색 나갔던 경찰 수사관들이 특검 가서 진술해가지고 지금 나온 거잖아요. 이 모든 것들이 모두 상상 속에 있는 이야기.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. 판사 출신들은 제가 봐선 그래요. 뭐 어떻게 보면 현금을 가질 수 있지만 30억을 갖지는 않아요. 제가 느끼기에. 정관예우 이제 말씀하셨는데 아니 본인이 그 무슨 장관 같은 걸 안 해봐서 그런 제가 거예요. 너무 약한가요? 근데 제 친구들도 있고 뭐 그 또래들도 형 선배들도 보면 판사들이 또 이렇게 그렇게 그 길을 못 벗어나요 스타일상. 뭐 이상민 장관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저는 그 30억이 매우 중요한 어떤 상황이 될 것 포인트가 같아요. 된다. 이상민 장관이 전 장관이 어떻게 대답하냐에 따라서 그렇죠. 사건 수사가 어쩌면 아주 큰 거를 발견한 것 같아요. 아니 지금 어차피 수사관이 얘기한 거지만 예. 이 30억을 찾아 들어가면 오히려 쉽게 뭔가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또 해봅니다. 그 과거에 이제 최순실 그 국정농단 일이 있을 때 그 흔히 말하는 그 태블릿 PC 같은 결정적인 그 우리가 스모킹건이라고 네. 얘기하는 것들이 그것도 당시에 이제 폐기물 처리하듯이 내놓은 것들 그 사이에서 발견됐던 게 태블릿 PC였잖아요. 이 30억 2억, 혹은 32억. 뭐 그 큰 금액의 현금 다발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. 앞서 그 삼부토건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도 나왔던 뭐 우리 둘이 연결될 수 있는데 그 얘기 안 할라 했는데 저는 3부터가 막 연결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. 그래서 자꾸 이상민 건 아니고 여기까지만 합시다. 우리 너 내 피셜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저는 그런 거를 특검 연결시켜야 되는 나는 거예요. 박지원 변호사가 이거 연결 안 할라 했 제가 말씀해서 어디 가서 뭐 고소당하고 조사받고 이런 아 거 원치 이거는 내 않습니다. 추측이고요. 안 믿어요. 나 그걸 그대로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. 그런 수학이가 또 안 믿습니다. 이상민 보고하라고 있는 거 아니? 이런 생각 자꾸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. 거기 수학이 있으면 누군가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. 예. 이상민이 좀 2인자 아닙니까? 그렇죠. 그걸 바닥 받고 있었다. 예.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는? 아. 추측이에요. 특검이 해야지 우리가 합니까? 예. 우리가 조사합니까? 특검이 자. 하는 거지? 내가 얼마나 대단한 진행자야. 이 말을 끄집어내자. 안 할락하다가 제가 그 고지 좀 해주세요. 박준 변호사의 의견은 우리의 한겨레 TV와는 전혀 저도 안 믿어. 전 그럴 리 없다고 봅니다. 그래서는 안 되고요. 예, 이 특검이 내용은 조사하십시오. 뭐 네. 우리 박지원 변호사가 출연하고 있는 뭐 짤쇼라든지 안 다른 돼요. 채널에서 자세한 내용을 들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금요일 함께했던 뉴스 다이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방금 예결위 전체 회의는 시작이 됐다 그러고요. 본회의는 5시 반쯤 개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저녁에는 추경안이 통과될 듯하다. 다만 여기 야당인 국민의힘이 참석을 할지는 아직까지는 뭐 협의 중인 상황이고 현재는 퇴장한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전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끝나기 전에 뭐 재미삼아 내일 윤석열 피고인 그 소환이잖아요. 예. 정확하게
9시 몇 9시 분에 20분에 갑니다. 20분? 네. 예. 강수현 변호사는 저는 10시 10시. 10시 봅니다. 배짱. 네. 아. 구속할 거야? 니들이? 어. 나 10시. 김한 기자는 어떻게 봅니까? 애매한 시간이 올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특검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런 정도의 시간. 예. 본인은 한 10분, 20분 늦는다고 했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라 한 8분 늦는다든지. 내가 네 말 안 듣는다 그랬지라고 했는데 이거를 들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안 들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애매한 시간. 제 의견 오해하지 마세요. 10시를 노린 게 아니라 지각해서 10시가 된 거예요. 제 의견은 그런 겁니다. 저는 오히려 8시 59분에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. 왜요? 잔뜩 움츠려서 잔뜩 움츠려서 들어올 수 있다. 예. 자, 아무튼 그 이후에 구속영장 뭐 발부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음 주 내내 또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뉴스는 주말에도 계속 나올 것 같고요. 저희는 월요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뉴스다이브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. 김한 기자, 박준 변호사, 강수현 변호사 함께해 주셨는데요. 고맙습니다. 여러분 월요일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